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오고요.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 미국의 4월 고용 지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한 결과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 지수가 2.56%, 나스닥이 6%, S&P 500 지수가 3.5% 올랐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050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3월에 4.4%에서 14.7%로 치솟았는데요. 고용 감소 규모와 실업률 모두 사상 최악의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또 4월 실직자의 78% 이상이 일시 해고 상태인 것으로 조사된 점도 향후 고용 반등에 대한 기대를 자극했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레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4월 실직의 4분의 3이 일시 해고라면서 4월 지표는 매우 비통하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4월 고용 지표가 충분히 예상된 것인 만큼 놀랍지 않다면서 사라진 일자리들은 이른 시일 내에 모두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최소 30개 주가 이미 경제 활동을 재개했거나 5월 중에 재개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악화한 경제 지표 현황보다는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가 시장 흐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었습니다. 양국은 거시 경제와 공공 위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긍정적인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하면서 상호 소통과 조율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 상승 출발을 꾸준히 이어가다가 막판에 탄력을 받아서 조금 더 올라줬습니다. 1.9% 올라 24,33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1.5% 넘게 상승해 9,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9,121선을 기록을 했고요. 상승 출발을 했고 장중 오름폭을 확대시켜 나가다가 9,000선을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1.69% 올라 2,9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꾸준히 오름폭을 넓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3대 지수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도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움직임과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국제유가는 지난 금요일에 5%나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더불어 작용을 했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베이커 휴즈 추공수가 한 주 동안 34개나 감소했습니다. 374개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미국 원유 생산 기업들이 생산량 감축에 들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5% 올라서 24.6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금 가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에 금값은 조정을 보였고요. 0.5% 하락해서 1,704.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날은 금리가 눈에 많이 띄었었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0.69%에 마감이 됐지만 이날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바로 2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장중 한때 0.1%대까지 내려가면서 제로 금리에 임박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월 금요일에 2월 2년물 금리가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기 때문이고요. 다만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각각 2베이시스 포인트와 4bp 정도 오른 채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는 0.69%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장혜진 앵커가 소개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타격을 입은 낙농가를 위해서 30억 달러를 들여 유제품과 고기를 매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더 선지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트럼프는 빠르면 이번 주 초부터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낙농가와 목장주를 위해서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6,630억 원에 달하는 유제품과 고기를 정부가 매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급격하게
급격하게 감소를 했는데요. 특히 3월 말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봉쇄령으로 전국의 공급망이 파괴가 되면서 일부 농장에서는 보관이 어려운 농작물들을 대량 폐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독주 공장들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목축 농가와 가축을 출하할 수 없어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전국 육류 가공 공장들의 문을 열도록 하는 특별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지만 관련 노조의 반발로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노동자들과 가공식품 이 모두에게 큰 감염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미국의 최대 육류 가공업체 타이슨 푸드 역시 공장이 줄줄이 현재 폐쇄를 한 상태고 이에 따라서 이 농가와 목축업계의 연간 파산 건수가 23%까지 급증한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조치로 농가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참모진들 가운데에서도 1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 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도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지만 이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소식이 이 비즈니스 인사이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여 명의 백악관 참모진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한 11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적어도 60명 정도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바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밀러 부부인데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 대변인이 케이트 밀러입니다.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대변인의 남편인 스테판 밀러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가까이 일하는 수석 고문인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FDA 국장의 경우에는 최근 밀러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코로나19 TF를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 역시 저위험 수준으로 노출됐기 때문에 이 완화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나는 그 사람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밝히기만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식으로 파장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전히 우리는 위험성에서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CEO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셧다운 연장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테슬라 공장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사업장 폐쇄에 대한 카운티의 규정이 주의 정책과 상충한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의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주주들에게도 앨러미더 카운티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좀 제기를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셧다운 명령 지속에 불만을 품고 본사를 미국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 즉 텍사스나 네바다로 즉각 옮길 것에 대해서 고려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앨러미더 카운티 프리몬트 유일한 이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가 봉쇄령을 내린 지난 3월 23일부터 테슬라는 지금까지 생산을 중단해 오고 있는데요. 이후 일부 소매점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자 머스크 CEO는 프리몬트 공장을 제한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앨러미더 카운티가 제동을 건 겁니다. 이에 발끈해 본사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 정말로 본사를 이전하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지는 이 카운티의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중국의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 개장을 앞두고 이 티켓을 판매를 했는데 중국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티켓 판매가 거의 수분 만에 완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의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CNBC에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 티켓이 완판됐다면서 이게 얼마나 이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놀이공원에 대한 수요가 억눌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티켓 벤더사 가운데 하나인 플리기가 3분 만에 월요일과 16일 티켓이 완판됐다고 전했고요. 이렇게 티켓이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완판됐다는 것은 중국 소비자들이 그만큼 억눌려 있었다, 이 소비에 대해서 억눌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CNBC는 평가했습니다. 월요일 입장권뿐만 아니라 5월 12일부터 16일 사이의 입장권 모두 매진이 된 상태고요. 디즈니랜드는 상하이에서 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장객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고 또 사람들 사이의 접촉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중국 정부에서 발행한 상하이 보건 QR코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순차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재개장을 하게 될 경우 이 수요가 급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뉴스와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